상담을 해줄 수 있니? 물론이죠. 무슨 내용으로 상담을 해볼까요? 전체 선택한 다음에 노트를 기준으로 추가해줘. 아이디어 쓴 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벤트를 합니다. 회사에서 몰래 보는 일잘러의 AI 글쓰기고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공유한 캡처 보내주시면 책을 보내드릴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난쌤입니다. 오늘은 챗GPT4 가장 최신의 챗GPT를 이용해서 2024년 챗GPT 튜토리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사용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사용 방법과 그리고 유료 사용자들을 위한 챗GPT with 캔버스 음성 인식 기능 등을 모두 담았으니까요. 이 영상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챗GPT 인공지능 잘 몰라도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내가 챗GPT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회원 가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창에 chatgpt.com을 입력하셔서 이렇게 chatgpt.com을 들어와서 여기에서 로그인 계정 만들기를 할 수 있고요. 로그아웃을 유지한 상태로도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저장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여러 번 할 수가 없습니다. 약 10번 정도나 그 내외를 반복하면 로그인을 하라고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간단한 대화를 한다면 이렇게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여러 번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이는 메뉴에서 만약에 내가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메뉴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세 가지 계정을 지원하고 있고 만약에 세 가지 계정이 없다면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회원가입을 했을 때 휴대폰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구글로 회원가입을 해보니까 그 인증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구글 계정만 있으면 금방 로그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여기에서는 구글로 로그인을 할 거고요. 로그인을 했을 때 이렇게 계정이 나오게 됩니다. 선택을 눌러주시고 워크스페이스 개인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료 계정을 지금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더 많은 모델을 보면 기존의 레거시라는 거는 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형 모델 GPT-4가 있고 GPT-4 옴니 같은 경우에는 GPT-4 옴니의 모델을 더 작게 만들어서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비용이 저렴하죠. 그리고 GPT-4 옴니가 대부분의 업무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GPT-4 옴니 with 캔버스라고 해서 글쓰기 전용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옴니1 프리뷰, 옴니1 미니라고 해서 논리적인 기능을 담은 모델도 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네 가지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임시 채팅을 누르면 이 채팅은 기록이나 메모리를 생성하거나 모델을 훈련하는데, 즉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만 30일 동안 4분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력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시하시고요. 조금 민감한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쓸 수가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게 정리해 놨는데요. 더 보기를 눌러보시면 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저는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세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 눌러보시면 내 플랜, 내 GPT, 맞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정에 들어가서 이 전체 설정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를 포함해서 많은 언어들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 탐지만 놔도 자동으로 언어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브에 보관한 채팅은 채팅 내용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누르면 기존에 내가 저장했던 채팅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없네요. 자,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그냥 두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기능을 사용할 때는 코드를 표시한다 하면은 이걸 켜시면 데이터 분석 과정에 나타나는 코드를 다 보이게 되고요. 이거를 끄시면 숨겨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한 번 더 누르면 데이터 분석 코드가 보이게 됩니다. 개인 맞춤 설정에 들어가면 맞춤형 지침,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이걸 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챗 GPT를 자녀와 함께 사용을 하신다, 아니면은 내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신다,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이 맞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Use Only Korean이라고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답변 방식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보면 여기에 나에 대한 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사용자님에 대한 응답, 어떻게 불러주면 좋을지, 아니면은 챗 GPT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탠스,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PT 기능 중에 검색 기능과 이미지 생성 기능, 코드 인터프리터를 기능, 이 기능들을 다 켤 수 있는지, 혹은 필요 없으면 끄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건 메모리 기능인데요. 이렇게 메모리 기능을 켜놓고 하시면 저와 챗 GPT가 하는 대화 내용을 기록을 해서 챗 GPT가 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해줘, 이렇게 제가 했을 때 저는 거의 1년 넘게, 1년이 뭐예요? 2022년 11월 썼으니까 굉장히 오래 썼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결혼했다. 네, 준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네. 그래서 이렇게 주로 제가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제가 민감한 것들이 있으면, 네, 예를 들어서 뭐 공개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메모리 기능을 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가 개발하는 내용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설정에서 개인 맞춤 설정에서 메모리를 끄시면 이 기능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관리를 눌러보면은, 네, 지금 메모리가 설정이 안 돼 있고 킨 상태에서 관리를 눌러보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지울 수가 있어요. 필요 없는 메모리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엔 말하기 기능입니다. 말하기 음성 기능인데요. 보면은 여러 명의 모델이 추가가 됐는데 하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 잘 지내요? 네,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든 나한테 물어봐요. 솔, 준비 완료. 케이브, 반가워요. 함께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음성들을 한 번씩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제어를 보시면 모델 개선 기능을 추가하면 내 데이터를 활용해서 답변을 참고해서 모델을 개선할 수 있게 하고요. 이 기능을 끄시면 내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꺼놨고요. 공유 링크를 이용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게 눌러서 이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제어의 공유 링크를 이용하면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를 할 수 있고 채팅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내보내기를 이용하면 이메일로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의 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보내기 눌러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메일이 오고요. 데이터 내보내기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파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뭐 옵시디언이나 노션 같은 그런 메모 프로그램에서 내가 지금 답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정 삭제하기 버튼이 있고요. 빌더 프로필을 누르면 GPTS라고 하죠. GPTS를 만들 때 여기 작성자, 그리고 이름, 그리고 링크드인, 뭐 깃허브, 그리고 트위터 X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된 앱을 보면 구글 드라이브랑 마이크로소프트 드라이브 중에 원드라이브 중에 개인 드라이브, 그리고 학교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보안 눌러보면은 다단계 인증, 2차 인증 같은 거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장치에서 로그아웃 버튼 누르면 내가 여기저기 있는 컴퓨터에서 다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 한 번에 로그아웃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플랜을 한번 볼게요. 개인 플랜으로 $20를 내면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로 $25, 팀 계정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팀 계정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팀 계정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GPT-4 서비스가 1시간에 100번까지 호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로 할 때 기존에 내가 개인으로 사용하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번 마이그레이션 하면은 다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팀 계정을 사용하신다 하면은 새롭게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그걸 모르고 마이그레이션 했다가 나중에 팀 구독을 끊고 개인 구독으로 돌아올 때 제 데이터를 다 분실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내가 만든 GPT도 여기 보시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내가 개인 계정으로 만든 GPT가 있고 팀 계정으로 만든 GPT가 있는데, 팀 계정으로 만든 거는 팀 구독을 끊으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 계정으로 GPT를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팀 계정을 만든다 하시면 내가 프롬프트를 저장하셔가지고
백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GPT 맞춤 설정은 여기 아까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준 거고요. OS, 맥 OS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맥 OS 앱을 사용하시면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샷을 한 번에 찍을 수가 있어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크린샷을 한 번에 찍을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스크린샷을 찍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같니? 네, 이렇게 보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옆에 있는 대본을 찍었는데 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진 촬영도 가능하고 업로드, 파일 업로드 다 가능합니다. 맥 OS 앱도 소개해 드렸고요. 윈도우 앱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앱도 사용할 수가 있고 옵션 스페이스 키를 이용해서 챗 GPT를 바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기능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GPTs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내가 했던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내가 했던 대화 내용이 필요가 없다면 옵션 눌러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를 하시면 삭제가 되고요. 30일 동안 보관이 되고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아래서부터 지워집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것들 중에 지울 것들은 삭제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카이브에 보관을 하면 이제 저장이 됩니다. 아까 아카이브를 보는 법이 있었죠. 네, 아카이브에 보관을 세팅해서 관리를 누르면 네, 책 표지 전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게시글을 올렸는데 책 표지를 고르고 있습니다. 이 책 첫 번째 책이랑 그리고 두 번째 책, 네, 두 번째 책 표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가지고 챗 GPT의 응답을 요청을 했고요. 그랬더니 첫 번째 표지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물을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건 인공지능의 의견이기 때문에 결과는 책임을 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참고한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때 데이터가 민감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물어봐야 될 때는 임시 채팅 기능을 사용하셔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왼쪽에 있는 탭을 닫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드바를 닫고 시작을 할 거고요. 첫 번째 기능입니다. 사실 정보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프롬프트를 써볼 거냐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 무엇인가요? 라고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 사실 정보를 요청할 때는 챗 GPT는 검색 엔진이 아닙니다. 따라서 챗 GPT의 사실 정보 요청할 때는 어디까지나 가볍게 요청을 해야 하고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정리한 용도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요청하실 때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옴니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행성에 대해서 목성이 답입니다. 네, 여긴 맞겠죠. 하지만 여기에 데이터 지구 질량이 11배고 질량이 318배다. 그리고 2.5배 무겁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사하셔가지고 검색 엔진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11.2배, 1300배, 318배 데이터 체크를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업무는 제가 폭옴니를 쓸 거니까요. 폭옴니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옴니1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여러 번 하면은 분량을 다 썼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옴니1으로 쓰시다가 만약에 더 대화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폭옴니를 쓰셔도 되고요. 반대로 폭옴니를 쓰다가 이 문제는 조금 더 똑똑한 놈이랑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실 때는 그때 옴니1으로 바꿔서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폭옴니나 옴니1 사용하는 법을 같이 해봤고요. 두 번째 사용 방법은 제한을 요청하는 겁니다. 제한. 그래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새 채팅을 이렇게 누를 거고 기존의 채팅은 지워줄게요. 삭제를 눌러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할 수 있는 실내 취미 활동 5가지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말에 즐길 수 있는 실내 취미 활동 5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하면서 5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요것들을 이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고요. 결과가 나오면 이 아래에 이렇게 스피커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르면 주말에 즐길 수 있는 실내 취미 활동 5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대화를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한 영어나 한국어 같은 거를 읽어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 보시고요. 답변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 있고요. 메시지 편집을 눌러서 그리고
재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재생성을 눌러보면은 다시 시도하기 이렇게 재생성을 바로 할 수 있고 프롬프트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면은 메시지 편집을 눌러서 네, 이렇게 내용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했던 답변은 여기에 2-1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 추가한 답변은 2-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답변을 거듭할수록 3, 4, 5, 6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화살표 눌러보면은 첫 번째 그리고 오른쪽 눌러보면은 두 번째 질문을 볼 수 있고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도 하나, 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응답이나 나쁜 응답, 별로다 이렇게 따봉을 눌러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간혹 사용하다 보면은 모델 응답이 두 개로 나눠서 하나를 고르라고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도 어느 쪽을 고르게 되면은 그게 챗GPT를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수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메모리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메모리 필요 없으면 메모리 기능을 꺼주시는 게 좋죠. 네, 저는 30대 남자다. 네, 실내 취미 활동을 찾고 있다. 이렇게 메모리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애드인이 있는데요. 먼저 노션입니다. 노션, 챗 GPT 노션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이렇게 프롬프트랑 응답을 저장을 누르면 챗 GPT의 내용을 노션 페이지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그리고 앤서. 근데 처음에 이제 한두 개가 아니고 이게 여러 개가 되더라도 한 번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챗 GPT2 노션 플러그인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챗 GPT 노션 플러그인.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뒤로 가게 되면 응답으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면 프롬프트 정리가 좀 편하고요. 이쪽에 또 보시면 AI 아카이브를 할 수 있는 애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을 하면 그래서 share privately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로 공유를 할 수 있고 링크나 사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챗 GPT 인용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이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안을 요청하기 기능까지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언어 요청하기 기능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서 빠르게 또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를 프랑스어로 알려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기능을 한번 이제 눌러볼게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를 프랑스어로 하면 Il fait beau aujourd'hui.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어로 대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선된 음성 기능을 사용하려면 휴대폰을 이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따 뒤에서 한번 휴대폰을 연결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언어 번역하기까지 같이 했고요. 네 번째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할 건데 아까 제가 했던 이 표지랑 저 표지를 비교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프롬프트는 전기차랑 휘발유의 장단점을 비교해줘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전기차와 휘발유차를 비교해주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응답이 조금 느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만약에 내가 빠른 응답을 원한다 하면은 포옴니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고요. 반대로 좀 자세한 응답을 원한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옴니1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응답들은 약 2000자 내외로 응답을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데 여기다 넣어보면은 대략 1000자에서 2000자 사이로 응답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 하면은 여기에다가 응답을 얼마만큼 해줘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이제 캔버스 이용해서 분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기능인데요. 글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글쓰기 기능은 포옴니를 쓰는 것보다 미리 캔버스를 쓰는 게 좋지만 일단 무료 사용자들은 캔버스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에서 바로 해볼게요. 포옴니 미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옴니 미니로 이렇게 우주 여행을 떠나 고향에 대한 짧은 동화를 써주세요 라고 하고 엔터를 눌러볼 거고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수정하고 싶을 때 만약에 자료를 추가하고 싶다면 그때 자료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Shift 엔터 눌러서 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칸을 띄워주고 그리고 자료를 추가해서 다시 작성해줘.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료의 내용을 이제 추가해 주는데
고양이는 15살 정도를 산다. 네, 이렇게 내용을 추가해 볼게요. 네,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이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작성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산다라고 했는데 15살이라고 했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자료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구분자라는 걸 이용해서 물결 Shift 키 누르지 않고 누르면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뒤집어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누르고 여기에다가 자료를 넣고 그리고 Shift 엔터 누르고 다시 백틱 이렇게 백틱 1번 버튼 옆에 있는 물결 표시를 Shift 키를 누르지 않고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 데이터랑 우리가 명령하는 명령어를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 데이터랑 프롬프트를 분리한다. 데이터를 명령어랑 분리한다. 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이렇게 백틱 기호 3가지를 쓰는 거고요. 백틱 기호가 어려우신 분들은 큰 따옴표 3개를 이용해서 마찬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2개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백틱 기호 3가지를 먼저 쓰고 그 안에 또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또 분리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또 큰 따옴표 3개 자동차의 안전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하면요. 데이터를 이제 첫 번째 데이터가 이게 될 거고 두 번째 데이터가 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해 쓸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프롬프트를 이렇게까지 분리하진 않는데 이제 코딩을 할 때 내가 에이전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좀 복잡한 프롬프트를 사용하거나 그 구조화된 명령을 출력하거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 프롬프트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캔버스를 쓰고 싶다면은 여기서 캔버스로 바꾼 다음에 이 글을 좀 같이 다듬어 보자. with 캔버스를 사용해줘. 이렇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캔버스 기능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고 있죠. 캔버스는 for omni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밌는 게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5가지 편집 제한, 길이 조절, 독해 수준, 다듬기, 이모지 추가 기능이 있는데요. 이모지 추가 기능은 사실 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SNS를 사용하실 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편집 제한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번 눌러서 제가 생성을 요청한 결과물을 다시 한번 편집을 제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해달라고 하니까 한국어로 피드백을 다시 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로 피드백을 주죠. 영어 대신에 한국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영어, 한국어 동시에 지원을 하네요. 첫 번째, 만약에 요 문장에 대해서 피드백을 이렇게 묘사를 추가해달라. 배경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독자 앱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바꾸고 싶으시면 눌러서 이 부분 눌러서 적용을 누르면 이 부분이 이제 피드백에 맞춰서 다시 작성이 됩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요. 적용 누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고요. 필요가 없다면 X 눌러서 제거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문단 단위로 이렇게 눌렀을 때 문단 여기 보면은 말풍선 표시 눌러서 퐁퐁이 심리 상태에 대해서 과거의 일과 엮어서 다시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이 퐁퐁이라는 주인공의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왜 계속 두근거렸냐에 대해서 어렸을 때 나는 어떻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커져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충해줬죠. 그래서 문장을 조금 더 풍부하게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 조절도 할 수 있는데 현재 길이를 유지할 수 있고 길이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도 있는데요. 단계는 기본 단계에서 0이라고 하면 플러스 하나, 둘, 셋, 넷 4개를 더 올릴 수 있고 반대로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4가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단계로 하게 되면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굉장히 짧게 만들어질 거예요. 약 75%를 줄였다고 몇 퍼센트 줄였는지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 분량을 정확하게 줄여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용에 따라서
분량의 압축률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50%, 30%가 될 수 있고요. 어떤 거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기 조절을 또 짧게 또 줄여보면은 더 이상 못 줄이면은 이제 똑같은 내용만 나오게 됩니다. 조금 줄이긴 했는데 큰 차이가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한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독해 수준을 이용해서 내가 읽기 자료를 넣고 난이도를 올리거나 조절할 수 있는데요. 가운데 0이라고 봤을 때 0, 1, 2, 3, 4 대학원생까지 가능하고 마이너스 1, 2, 3, 4 네, 마찬가지로 네, 유치원생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생 수준으로 쓰게 되면은 내용이 좀 학문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논문 읽듯이. 그래서 굉장히 또 재미가 있어요. 분량도 자동으로 좀 늘어나죠. 용어를 봤을 때도 용어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무한한 네, 이런 용어들, 사유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듬기를 누르면 전체 문장을 이제 한번 쭉 훑어보고 하나의 완성된 글로 만들어 주는데요. 보면은 아까 없었던 부제가 나타났죠. 프롤로그, 별의 초대, 모험의 시작. 네, 이렇게 부제가 나타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설명으로 문법과 표현을 점검했다. 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작성하실 때 이 캔버스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네, 이렇게 뭔가 이제 소설 같은 거를 작성하시거나 아니면은 책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내가 글을 좀 더 다듬어서 완성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캔버스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한 거를 그대로 쓰시면 문제가 있죠. 인공지능이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워서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이제 사람의 수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한 거를 만약에 아이디어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에필로그 부분을 지우고 새로운 시작 이렇게 하고 퐁퐁 말고 새로운 등장인물 추가하기 네, 이렇게 아이디어만 주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챗 GPT에게 노트를 기준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추가해줘.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아이디어 쓴 거를 또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퐁퐁 말고 새로운 친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루나라는 친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캔버스 기능을 이용하면 글쓰기도 할 수 있고요. 새롭게 채팅을 해서 이제 6번째 기능으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하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환경보호를 위한 아이디어 10가지를 제안해 주세요 라고 했고요. 봤을 때 네, 캔버스 기능이 켜져 있어서 끄고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줄 때는 글쓰기 기능이 안 켜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네, 그래서 10가지 기능을 이렇게 제안을 했고 만약에 내가 이제 더 원한다 했을 때는 각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번에 2000자 정도 답변이 가능한데 계속 반복해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번부터 차례대로 계획, 홍보, 목표, 청소 캠페인을 어떻게 할 거다 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2번에 대해서 3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이 정도 프롬프트는 한 번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짧게 나왔죠. 하지만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요청했을 때 길게 나오는 걸 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사용하실 때 처음에 완벽한 응답을 못 얻을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적인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 각각에 대해서 계획, 목표, 홍보를 추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한 번에도 길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길거리 청소, 재활용 장터, 정원 조성하기, 식생활 워크숍하기, 물절약, 태양광 발전소, 분리수거,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10가지를 정리하고 계획과 홍보, 목표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 걸 저는 이제 한 번에 보고 싶게 표로 정리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들을 표로 정리할 거고요. 그거를 한글이나 워드 같은 문서에 복사해가지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분석 중을 눌러보면은 코드를 이용해서 표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이 표를 데이터 분석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만든 표를 더보기 테이블 펼치기를 눌러서 네, 전체를 볼 수가 있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테이블을 CSV 파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폰트가 깨져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마크다운으로 다시 표를 작성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크다운 코드로 만들어서 그거를 표현을 바꿔서 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디어와 계획을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크다운 코드는 간단하게 인터넷상의 문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딜링거라고 마크다운 에디터, 온라인 에디터가 있어요. 이런 거 마크다운 온라인 에디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전체를 지우고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쭉 해서 컨트롤 C나 복사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은 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이거는 눌러주고 전체를 선택해서 테두리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한 거를 다시 복사해서 한글 같은 문서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글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었고 지금 한글에 보면은 숨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 있네요. 테두리를 지정하고 나머지도 색깔 칠해서 선을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표도 한글에 잘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표도 정리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새롭게 채팅을 추가해서 그 다음 기능을 해보죠. 자, 텍스트를 요약하기 기능인데요. 프롬프트는 이제 이 기사를 세 문장으로 요약해주세요 라고 하고 기사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Shift 엔터 눌러서 일단 줄을 바꿀 거고요.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백틱 기호, 아까 얘기했던 물결 표시를 Shift 누르지 않고 키보드 눌렀을 때 나오는 기호, 이걸 이용해서 기사 내용을 여기다 적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기사는 네이버에서 최신 기사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걸 복사를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복사하면 될 것 같아요. 복사해서 기사 내용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눌러 보겠습니다. 2024년도 화학상은 알파폴드를 개발한 딥마인드의 데비스 허사비스, 존 점퍼와 단백질 설계에 기여한 데이비드 베이커에게 수여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랑 AI를 통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하고 예측하고 새로운 단백질 설계하는데 공로를 세웠다. 딥마인드는 이번 수상을 과학적 성과로 평가하며 알파폴드가 생물학 및 관련 연구 발전을 가속화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으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드래그해서 여기에 있는 다운표를 눌러서 구체적으로 알파폴드가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파폴드가 뭐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폴드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주고요. 다만 요 팩트 체크는 반드시 직접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가볍게 이렇게 지식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텍스트 요약하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8번째입니다. 목록을 생성하기입니다. 요거는 아까 앞에서 했던 아이디어를 내는 것과 비슷한데 이렇게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한 재료를 나열해주세요 라고 하고요. 제가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옴니 미니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15가지를 쭉 바로 추천해줬죠.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걸 볼 수가 있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해 보기인데요. 프롬프트는 재택근무의 장단점을 5가지 분석해 주세요고요. 이렇게 해보면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줄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인용구나 연구 결과를 제공하기인데요. 프롬프트는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최근의 과학적 연구 3가지를 요약해 주세요 라고 했고요. 눌러보면은 이제 요약을 해주겠죠. 웹에서 찾아봐서. 보면은 웹 검색을 합니다. 빙, 그리고 기타 등등 MIT 등등등 이용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고요. 링크를 클릭을 하면 링크로 들어가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가 가능합니다. 파일을 추가해서도 할 수가 있고 과학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1번째 기능입니다.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아까 앞에서 우리 위드 캔버스 기능을 사용했잖아요. 이 글의 강점과 개선할 점 알려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제가 썼던 거를 다시 강점과 개선할 점을 알려줘 라고 해서 이 글이나 어떠한 보고서 같은 걸 이용해서 넣고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죠. 바로바로. 그리고 위드 캔버스 기능을 이용하면
캔버스 기능에서 사용해보자 하고 네, 이렇게 캔버스 기능을 띄워서 여기에서 네,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확장해줘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쓴 텍스트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째 기능입니다. 역할극을 하는 건데요. 처음에 챗GPT가 나오고 당신은 누구누구입니다. 어떻게 작성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역할을 지정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당신은 심리상담사입니다. 상담 시나리오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챗 위드 캔버스 기능 켜져 있어가지고 이걸 좀 끄고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전 이 기능을 이제 휴대폰으로 가져와서 휴대폰에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할 거고요. 이렇게 공유를 하면 한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챗GPT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메시지 오른쪽에 보이는 음성 메뉴를 이용해서 할 건데 새로운 음성으로 키시고 아까 저희가 했던 상담을 좀 해보고 싶은데 네가 상담사가 돼서 나에 대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니? 물론이죠. 진구님, 무슨 내용으로 상담을 해볼까요? 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이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아요. 땀을 흘리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니까요. 그리고 취미 생활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것처럼요. 중고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근데 운동하기 싫은데 운동하러 가기가 너무 싫어. 어떻게 해야 운동하러 갈 수가 있지? 운동을 귀찮게 느끼시는군요. 그렇다면 시작을 작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부터 시작해보세요. 또는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점차 운동량을 늘려보는 것도 알았어. 좋고요. 고마워. 네, 이렇게 답변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할극도 같이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13번째 개념을 설명 요청하는 기능입니다. 어려운 개념이 있을 때 그때 그거를 좀 쉽게 설명해 달라고 네, 양자역학의 개념을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개념을 하나하나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줄 수가 있죠. 저도 사실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렇게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네. 요약하면 양자역학은 예상과는 다르게 확률적으로 행동한다. 네. 그래서 뭐 관측했는데 뭐 이제 바뀌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측을 하기 전에는 A였는데 관측했더니 B로 바뀐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다음에 다음 14번째입니다. 추가 질문을 제안하기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프롬프트는 이렇게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기 위한 5가지 질문을 제안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주로 이 기능 언제 쓰냐면 논문 같은 거를 이제 읽을 때 인터넷에 공개된 논문을 넣고 이 논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탐구하기 위한 추가적인 질문을 제안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 발표 자료 같은 걸 넣고 이 발표를 통해서 예상 가능한 질문들을 3가지를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엔터를 쳐서 실행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영향에 대해서 이 앞에 텍스트, 컨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그래서 보면은 편향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네, 그리고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 그리고 개인정보 문제, 인공지능이 자율성 갖게 되면은 책임을 어떻게 할 건지,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제안해 주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15번째입니다. 네, 멘토링인데요.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내가 새롭게 지식을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 네,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궁금한 것을 알려주고 추가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한 대학생인데요. 개발자가 되기 위한 운영 계획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네,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여기 메모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대학생이 아닌데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메모리 기능에서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가 쭉 나올 거예요. 그럼 리트 코드를 풀어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리트 코드를 풀어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15가지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급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GPTS를 사용할 건데 여기에서 플랫봇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GPTS고요.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출산율에 대한 10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찾아줘. 그리고 한국, 일본, 독일 이렇게 세 나라의 데이터를 정리해줘. 이렇게 세 나라를 비교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봤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일본, 독일 세 나라의 데이터를 뽑아볼게요. 네, 정리한 데이터를 표로 나타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챗GPT 요청해서 가져올 때는 팩트 체크가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사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냥 1.23에서 0.7이다 이렇게만 두 개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이 값들을 실제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저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용도로만 쓸 거니까 일단은 팩트 체크는 하지 않고 네, 이렇게 표로 정리해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줘. 네, 이렇게 그래프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플랫이라는 게 사실 그래프거든요. 매플랫립이나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우리 그래프를 그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죠. 만들어주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챗 GPT의 기능 중에 인터랙티브 기능이 있어서 이걸 누르면 하나하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맨 위에 보시면 독일이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일본, 그리고 요 밑에는 한국입니다. 어느 정도 경향성이 보이는 차트고요. 네, 독일과 일본과 네, 한국, 상승하고 있는 나라, 유지되고 있는 나라,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한국어로 다시 만들어줘. 네, 이렇게 하면 차트를 한국어로 다시 만들어 줄 거고요. 폰트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다시 한국어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폰트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보면 여기 한국어 깨졌죠. 여기 보면 한국어 깨졌기 때문에 폰트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추가해서 만들어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여기에 한국어 폰트가 그쵸,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표를 완성을 했고요. 확대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고 여기에 차트 다운로드 누르면 이제 PNG 형태로 이미지 파일로 받을 수가 있어서 내가 장표에다가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고 인터랙티브 차트를 이용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데이터 분석 기능까지 사용을 해봤습니다. 고급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면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EDA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키워드에다가 EDA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줘. 네, 이렇게 하면 이 출산율에 대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하는 거죠. 뭐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건강, 정책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실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것들을 좀 알려줍니다. 제가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다 보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EDA로 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이터를 넣고 이렇게 출산율이나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데이터 분석 기능들을 알려드렸고요. 네, 두 번째 고급 기능인데요. 코드를 요청하는 기능입니다. 위드 캔버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 말고 코딩도 잘해서 여기에서 투두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파이썬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 그리고 언어 작성해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ndex.html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실행 방법과 코드 과정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나온 코드를 리팩토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코드가 잘 안 된다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옴니원을 이용해서 코드를 넣습니다. 코드를 넣을 때 아까 앞에서 알려드렸던 백티키호 3개를 넣고 이렇게 넣으면 깔끔하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작동되지
리팩토링을 켜줘. 자바스크립트. 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옴니원 같은 경우에는 추론을 해서 리즈닝을 한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답변들의 점수를 매겨가지고 가장 최적의 답변을 찾고 있는 거예요. 플라스크 앱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노드.js랑 익스프레스.js를 이용해서 해야겠다. 네, 설정을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앱.js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뷰 템플릿 index.ejs 네, 이렇게 만들어라. 서버 실행해라. 그리고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할 때도 이렇게 쓸 수 있고, 사실 이제 코드를 위한 전문 앱을 사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커서 같은 걸 이용하면은 조금 더 쉽게 코드를 생성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코드 작성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그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그 기능 중에는 달리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 기능입니다. 달리로 폼omni로 바꿔보고 네, 이렇게 이미지 생성해 주세요 라고 엔터를 쳐서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 폼omni 안에 달리라는 추가적인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 생성을 하고 있고요. 생성하실 때 가로, 세로, 그리고 정사각형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사각형입니다. 네, 가로로 하면 가로만 나왔죠. 지금 가로만 나왔죠. 세로 이미지도 세로로 이미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사각형을 위에 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좀 지정해 줄 수 있고요. 다양한 해상도는 지원이 안 됩니다. 달리 내부의 프롬프트를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만 지정이 됩니다. 사이즈가 지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만든 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조금씩 달라요. 내용들이. 그쵸?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비슷하게 만들고 싶으시다. 특히 이제 어떠한 캐릭터를 만들 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시드랑 프롬프트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강아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알려줘 하면 프롬프트와 시드를 알려줍니다. 동일한 이미지나 비슷한 이미지 만들 수 있는데요. 강아지가 친구를 만난 모습. 네, 이렇게 시드랑 프롬프트 다시 넣고 친구를 만난 모습을 그려줘 라고 요청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친구 이 강아지가 있고 옆에 친구 강아지가 등장했죠.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가 좀 안 닮았는데 그쵸? 그래서 저는 주로 애니메이션 같은 건 이렇게 하는데 실사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나마 좀 화면은 유사하게 나왔어요.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자주 쓰는 프롬프트 중에 하나 있는데 그래서 라인 아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드는, 지금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 있잖아요. 이게 라인 아트 드로잉인데 이제 원 라인이죠. 원 라인 아트 스타일 일러스트레이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처럼 이미지를 추가해서 비슷하게 그려줘 라고 요청하면은 나오는 경향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요거를 바로 이 PPT 같은 데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효한 대표님 발표를 듣고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좀 비슷하게 따라하다 보니까 이런 프롬프트를 쓰니까 유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들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림 그리기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 대화 모드도 같이 해봤고요. 위드 캔버스 기능까지 같이 넣어서 챗 GPT의 최신 기능들을 모두 한 번씩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 사용하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 일부는 제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능들은 한두 번씩 사용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용하실 때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인들을 위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곧 출시가 됩니다. 책 제목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회사에서 몰래 보는 일잘러의 AI 글쓰기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구체적인 이제 실제 실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프롬프트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보시기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책이 궁금하시다 하시면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를 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게 공유해 주시고 공유한 캡처를 저한테 오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고요. 그 중에 제가 추첨을 통해 가지고 세 분께 책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게시물로 지금 투표하고 있으니까요. 표지 중에 첫 번째 표지 1번, 두 번째 표지 2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투표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셔도 응모가 되고요. 두 번째,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
그 공유한 내용을 캡처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또 응모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총 6권을 드리려고 사비를 털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약 판매가 나온 대로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챗GPT, 내가 잘 모르더라도 기초부터 어느 정도까지 전체 튜토리얼을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정리했으니까요. 요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고 여기저기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난쌤이었습니다.